여러분들이 표면 거칠기 측정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봅시다. 이 도면은 문제 하나하나에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어떤 가공 방법, 그죠? 코팅을 했다든지 연삭 가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은 가장 간단한 규제고, 여기에는 이제 가공 결의 모양, 그 다음에 요 컷오프를 좀 다르게 준 거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막스룰을 이용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한공차, 하한공차를 규제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도면이 복잡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전부 표면 거칠기를 측정해야 된다.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막 이렇다라고 하면은 일일이 다 이런 거를, 이 규제를 기호를 붙이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모아서 Z, Y 이렇게 하면 표면에 이렇게만 표시해 놓고, Y라고 한 부분은 전부 이거를 적용해라, Z라고 한 부분은 전부 이거를 적용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도면에 표시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상한공차인데 거칠게 종류를 다르게 한 거죠. 그리고 컷오프도 이제 다르게 주고, 여기에는 다른 건 다 같은데 이제 평가 길이를 표준 5개가 아닌 3개로 따로 지정을 한 거, 이런 경우고,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를 할 때 조금 헷갈렸죠? RZ1 max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요게 지금 규격에서 KS 규격을 찾아보면 여기에 이제 맥스룰을 적용한 거에 이 규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맥스룰을 적용한 거라고 예를 들었다 보니까, 기준 길이 요 하나를 가지고 RZ를 구하고 맥스룰을 적용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볼 때는 기준 길이를 하나를 가지고 평가 길이를 하는 경우는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RZ1 max라는 요 파라메타를 평가를 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도금, 그 다음에 RA라는 파라메타로 전체로 규제를 하는데, 이제 RZ이라는 파라메타도 상한 하한을 따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 기호가 지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하나하나 따로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표면 거칠기에서 어떤 것들이 규제가 돼야 되는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표면 거칠기 도시 기호가 있었죠. 기호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무 표시가 없는 게 있고, 삼각형 표시가 있는 게 있고, 요 동그라미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제작을 해라. 임의라는 게 그냥 맘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런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제거 가공을 해라. 그 다음에 요 동그란 표시가 있으면 제거를 하면 안 된다. No material removed. 그래서 removed가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재료를 제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2020년에
규격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된 규격에는 어떤 표시가 있냐 하면 여기에 이런 표시가 붙어. 이런 표시가 붙는 게 있고, 또 여기에 이런 표시가 붙는 게 있어요. 혹시 감이 잡히나요? 똑같은데 이런 표시가 붙어.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전부 촉침식으로 그 2차원으로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같이 X축으로 이동하면서 Z축의 단면 프로파일만 볼 때는 요런 기호를 써. 요거는 2차원. 2차원 프로파일이다. 그런데 요즘은 표면 거칠기 측정기가 광학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가 있어서 그 면적 전체를 가지고 표면 거칠기를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표면 표시가 있는데 요거는 3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2차원 지금 우리 쓰는 표면 거칠기 측정기에서도 테이블을 Y축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3D로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3D는 주로 광학식. 요거는 촉침식. 접촉.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개정된 게 얼마 안 돼서 아직 쓰이지는 않는데 혹시 표면 거칠 기에 의해 요런 아까 몇 조야? 6조 발표할 때 짝대기라고 표현했죠? 이런 짝대기가 그어진 게 있으면 아 이거는 2D 프로파일을 측정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요 표시는 전체에 적용을 해라. 그래서 이거는 all around 해서 지금 요 표시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규제를 할 때는 단일 파라메타 상한값을 파라미터 하나만 이렇게 규제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 RA를 규제해라, RZ를 규제해라. 그 다음에 요거는 가공 방법. 여기 지금 밀드라는 게 이제 밀링 가공을 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공 결. 요거는 제거량, 얼마만큼 제거를 해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 할 때 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RA 0.7, RZ 뭐 3.1 이렇게 있으면 이 파라미터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은 상한값인데 RA는 0.7을 넘지 말고 RZ는 3.7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RA 0.7, RA 0.5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똑같은 RA를 두 개를 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건 누가 봐도 같은 파라미터니까 상한값, 하한값을 준 거야. 그래서 또는 이렇게 줄 수도 있죠. UL 해가지고 뭐 얼마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상한값, 하한값은 반드시 UL이라는 기호를 붙여주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안 붙여도 상한값, 하한값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U나 L 이것을 생략해도 좋다. 이렇게 규칙이 나와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호가 아니고 이제 문자로 표시를 하는 경우인데 아까 이런 경우 RZ 옆에 숫자가 붙었었죠. 또는 이것이 뭐 RA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게 그 평가 길이 개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호가 아니고 이런 문자로 규시하는 건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실제 도면에 거의 안 나와요. 그렇지만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런 뜻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가공, 공정, 여기 연삭이다. 요거는 가공결의 수직이다. 요거는 재고 가공을 해라. 그죠? 이런 의미예요. 아까 앞에 문자로 했던 거를 지금 기호로 표시한 거예요. 요거는 RZ인데 평가 길이를 8개를 써라. 맥스룰을 적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요게 이제 가공 방법이거든요. 가공 방법인데 거기에 뭘로 가공해라 라는 게 KSB 0107에 보면은 L이라는 게 써 있으면은 뭐 선반, B라는 게 써 있으면은 보링, M이라고 써 있으면 밀링, 이런 식으로 가공 방법의 기호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가공 방법이다 보니까 영문으로 표시를 할 때는 과거형을 써요. 그라운드라는 게 그라인딩이라는 게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는 과거형이야. 선반 가공하면 선반 가공은 터닝이냐, 터닝. 근데 영문은 턴드 이렇게 써요. 그리고 밀링 가공은 여기서는 밀링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영문으로 쓸 때는 MILLED 해가지고 밀드, 터닝은 턴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라인딩은 그라운드. 그거 참고로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결. 이거는 이 긴 방향의 평행이냐, 수직이냐, 이런 X 표시냐, M은 멀티, 여러 방향, C는 동심원, 콘센트릭.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 보면 거칠기 값을 뭐 RA 얼마 이렇게 안 주고 N 뭐 8, N9 이런 식으로 이런 기호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옛날 1992년이니까 한 20년 전 얘기죠. 20년 전 규격에는 예를 들어서 RA가 3.2 마이크로미터였다. 그럼 이것을 N8 해가지고 이런 거칠기 등급으로 나타내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N 얼마 이렇게 거칠기가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옛날에 RA 값을 이렇게 그레이드로 등급으로 표시할 때에 방법을 썼구나, 옛날 방식을 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에서 진호도도 마찬가지였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필터링의 개념. 필터링의 개념인데, 이 단면 곡선은 이거는 거칠기하고 파상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파상도라 그러고,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거칠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성분이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 파장을 우리가 컷오프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게 체하고 체망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역 필터는 선택된 컷오프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표면 거칠기죠. 저역 필터는 선택된 컷오프보다 더 긴 파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성분이 필터를 통과하는데 여기에 이제 컷오프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면, 고역 필터를 통과하면은 이런 성분이 추출이 되고, 저역 필터를 통과하면 이런 성분이 추출이 되는데,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우리가 거칠기라고, 그 다음에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파상도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성분인데 얘는 고역 필터를 통과한 거고 얘는 저역 필터를 통과한 거예요. 요거는 컷오프가 0.8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컷오프를 더 10분의 1로 줄여주면 아까는 통과했던 성분이 이제는 통과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통과했던 성분이 통과를 못하니까 그 통과 못한 성분이 파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상도는 컷오프가 작아질수록 성분이 더 늘어나. 대신에 거칠기는 컷오프가 줄어들면 성분이 더 줄어들죠. 여기서 보는 이러한 형태를 가진 성분들이 여기에는 없어. 왜냐? 컷오프가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고역 필터, 저역 필터, 그 다음에 컷오프의 영향이다 라는 거고요. 컷오프라는 것은 형상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파장이다. 그리고 이 주파수가 50%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같은 파장을 가진, 컷오프와 같은 파장을 가진 성분이 들어왔을 때 진폭이 통과하는 비율이 50%다. 이제 그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는 ISO에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KSB ISO 4288 여기 보면 0.08, 0.25, 0.8, 2.5, 8, 25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는 0.8을 쓴다고 전에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0.8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전부 0.8이 아니고 규격에서 따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 추천하는 바를 우리가 쓰는 거야.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밀 가공된 광학 부품, 연삭 제품, 일반 가공품, 거친 외관 장식품 해서 0.08, 0.25, 0.8, 2.5 이렇게 쓴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규격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RA가 0.1에서 2마이크로 미터 사이로 규제가 돼 있으면 얘는 0.8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 길이는 5개이기 때문에 평가 길이가 8, 5, 40 해가지고 4m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Z 요거는 0.5에서
10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있을 때 0.8을 쓴다. 만약에 RZ이 50마이크로미터로 규제가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기준 길이를 2.5mm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전부 무조건 0.8을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표면 거칠기에 따른 컷오프 추정 값은 이렇게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자, 그럼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따 과제할 때 요거 나올 거야. 그 다음에 필터는 우리가 가우스 필터를 쓴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선 곡선에 의해서 뭐 어떤 기준을 초과하면은 100% 차단하고 100% 통과하고 이런 게 아니고 특선 곡선에 의해서 거칠기 파상도가 계산이 된다고 그랬고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해본 거죠. 지금 요 형상은 필터링하지 않은 형상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러한 굴곡 형상이 좀 보이죠, 이게. 이런 형상도 보이고 이런 거칠 형상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근데 거칠기 필터를 통과를 시켰더니 아까 굴곡 형상은 다 제거가 됐죠. 그래서 0.08을 썼을 때는 RZ이 0.96이 나오고 0.8을 썼을 때는 3.43이 나오더라. 그래서 컷오프가 커질수록 거칠기 값이 커진다 라는 거. 요거는 원통 연상한 제품이에요. 실제 이 필터링하지 않은 프로파일하고 이제 고역 필터를 통과한 거칠기하고는 형상이 많이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촉침의 크기에 따라서 거칠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촉침의 그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일반적으로 원뿔형 60도하고 90도짜리를 쓰는데 특별한 예의가 없으면 60도를 써요. 그리고 촉침 반경은 2마이크로메타, 5마이크로메타, 10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있는데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2마이크로메타를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컷오프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지금 보면은 요게 원뿔 형상이에요. 원뿔 형상이고 요게 이제 몇 마이크로메타냐인데 60도짜리가 있고 90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 5, 10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게 가장 표면을 잘 표현하겠죠. 가장 작으니까. 그래서 요것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그래서 촉침 반경이 예를 들면 큰 거를 썼을 때는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상이 나오고 더 작은 걸 썼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안쪽으로 더 세밀하게 같은 형상이라도 2.5 마이크로메타 촉침을 썼을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12.5 요거를 쓰면 같은 형상이라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상이 된다. 그리고 항상 가공결의 수직으로 측정을 해야 실제 거칠기가 표현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촉침 반경 이거는 컷오프를 0.8까지 0.8을 사용할 때까지는 2마이크로를 주로 써요. 2마이크로메타. 근데
컷오프를 2.5mm, 8mm 이렇게 쓴다는 경우는 이건 뭐냐면 표면이 아주 거칠거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윤곽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컷오프를 2.5mm 이상 쓸 때는 축심 반경도 5마이크로메타, 10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사용한다. 이것이 규격에서 추천하는 축심 반경이에요.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